중독이나 의존증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제 느낌이. 알코올 의존 맞아요. 네. 알코올 의존 맞아요. 네. 사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매일 먹죠. 제가 만약에 누가 안 말리면은 한 2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겠죠? 한 2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겠죠? 누가 좀 안 말리면요. 맥주는 사실 배만 안 부르면 진짜 무한대로 먹을 수 있고 소주는 한 4~5병 정도. 우와.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네. 돈 없을 때는 그 빨간 딱지 마셨어요. 가성비를 위해서. 와. 25도짜리 먹구나.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. 왜 도대체 제어를 못할까?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소주 2병 마셔야지 하고 2병 사와서 이제 2병을 다 마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더 먹고 싶으니까 막 집에 있는 온갖 술이란 술은 다 꺼내서 뭐 와인도 꺼내고 뭐도 꺼내고. 어우, 다음날 가면 숙취 장난 아닐 텐데. 맞아요. 그래서 막 술 안 먹으려고 막 끝끝내 버티다가 막 새벽 6시 막 이때 술 사러 나간 적도 있고. 좀 그런 제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네. 모든 건 뭐 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죠. 근데 우리 제인 씨는 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그냥 통계를 내면요. 대한민국의 4인 가족의 평균 한 달 생활비 중에서 식비가 평균을 내보면 한 110만 원 정도 된대요. 4인 가족의 식비가 한 달. 근데 이제 우리 제인 씨가 술값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쓸 때도 있었다. 이렇게 보면 좀 과하긴 과한 거죠. 진짜 언제부터 그러면 진짜 이게 적기 시작했나요? 제가 그 23살 때 네, 환승 이별을 당했어요, 제가. 네, 그냥 헤어진 게 아니었어요. 분노, 네. 폭발.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뭔가 막 울고 불고 막 표출하는 걸로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럼 술을 마시고 자야겠다는데 처음에는 한두 잔 먹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뭐 한두 잔이 뭐 한 병을 먹어도 잠을 못 잘 때가 있고 하루 루틴처럼 뭐 자기 전에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처럼 뭐 어쩔 때는 네, 약간 뭐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럼 뭐 주사라고 할 거는 따로 뭐 없으신 거죠? 주사라고 하면은 술을 더 마시고 더 마시고 더 마시는 게 주사예요. 제 주사예요.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약간 갈 때도 있었고 술 먹고 영상통화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적은 많아요. 뭔가 그런 것도 있어요. 물건을 좀 잘 잃어버려가지고 뭐 지갑이랑 차키랑 어머나. 뭐 기타 등등. 그럼 지금까지 지갑 한 몇 개 정도 잃어버리셨나요? 거의 한 1년에 한 5~6번은 이제 간간히 블랙아웃도 생기는 것 같고 그 밥 대신 안주 삼아서 끼니를 자주 먹거든요. 그러고 그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고민이라기보다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제가 너무나도 용서가 안 되는 제가 저 스스로. 평소에 걱정이 많은 사람은 하루를 정리할 때도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아요.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면 하루가 왠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술을 꼭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만 하는.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생각을 정리할 때 이것이 딱 페어링이 돼서 매칭이 딱 돼서 이게 반드시 삶 속에서 딱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게 제인 씨의
술을 드시는 목적이자 중요한 특징이에요. 근데 또 중독이나 의존증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제 느낌이. 알코올 의존 맞아요. 네. 알코올 의존 맞아요. 네. 알코올 의존은 알코올 디펜던시라고 해요. 그러니까 삶의 많은 부분을 술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마시는 술의 양이 많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줄이거나 건강을 돌보는 걸 잘 안 해요. 맨날 안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의 삶에서는 별 변화는 없는 거예요.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. 알코올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. 술이 대부분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생각을 정리할 때 술을 빼고 해보는 거.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술 대신에 들어가는 거죠. 녹음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. 뭔가 일기를 좀 다이어리. 네, 그 쓰든지.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수첩 하나 써보내드릴게요. 막 이래. 우리 윤지 수첩. 네. 그렇게 해서 생각을 정리할 때 쓰는 이제 접근 방식을 다른 걸로 좀 바꿔보시라는 거를 권해드립니다. 거의 매일매일? 사실 어제도 먹었거든요. 기본 2병 이상은 일단은 마셔요, 혼자. 그동안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서운했어, 너에 대해. 그러면 제가 거기서 펑 터져요. 오빠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술김을 빌려 저한테 투정 부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해. 저도 뭐 술김에 가끔 뭐 어떤 얘기, 그동안 못했던 얘기라든지 그냥 분위기상 저도 모르게 저도 이제 서운한 말이 나오고, 통통이는 갑자기 내가 어떻게 했는데? 오빠한테 언제 뭘 어떻게 했길래 오빠가 예민해지는 거야? 내가 생각했던 방향은 이게 아닌데 왜 점점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지? 라고 이제 뭔가 생각할 때가 있죠. 두 분 같이 술 드시면 같이 이제 한 잔씩 주고 받는 거예요? 2병을 같이? 통통이는 술 한 잔도 못해요. 어허. 진짜? 집안 자체가 술을 못 드셔. 네, 미나 씨는 술을 좀 즐기시는 편이고. 네. 좀 좋아하고. 맞아요. 제가 자려고 들어가면은 굳이 깨워서 저를 또 데리고 나와. 진지한 이야기, 특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싸운다. 이거는 대화 패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. 대화하는 방식. 사실 지금 두 분의 그 결혼 만족도 검사를 해봤잖아요. 네. 해봤는데요. 그래서 민환 씨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제 의견 차이가 있고 이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. 이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면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쌓이게 되거든요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떨 땐 기분이 안 좋고 말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가능성이 좀 있죠. 평소에 참고 산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뭔가 항상 트러블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저는 맞춰주고 상대방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배려해준답시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제 얘기를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. 그냥 굳이 나 뭐 정말 깊은 얘기들을 안 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시도를 좀 많이 해요. 그러니까 뭐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저녁에 킹크랩 먹자 해가지고 이제 배달로 시켜서 이제 한잔 하면서 서운했던 얘기 조금 통통이한테 하고 싶은 게 있어.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저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주지 않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. 그땐 이랬고 이건 이런 거니까 그땐 어쩔 수 없었어. 이렇게.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끝이 나지 않는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. 저는 그 꽂히는 게 그냥 좀 취했다 싶을 때 생색을 정말 많이 잘 내요. 가족들 앞에서도 생색을 잘 내고. 가족들 앞에서까지? 네, 그러니까 오빠는 나는 항상 인정을 받고 싶다. 나는 그래서 생색 내는 거 할 때 아가씨께서 이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오빠야. 근데 이제 오빠는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. 그래? 오빠는 잘하고 있어. 오빠 최고지.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저는 인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원할 때 언제 어디까지 이렇게 더 해줘야 인정을 될까?